전기차의 대안으로 먼저 주목받은 건 수소차입니다. 그런데 수소차의 국내 판매와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머플러에서 시커먼 매연 대신 맑고 투명한 1급수 생수가 뚝뚝 떨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에이, 말도 안 돼. 마술도 아니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자동차는 기름을 꿀꺽꿀꺽 마시고 매연을 뿜어내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 마술 같은 일이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수소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물만 나오고 좋은 차면 왜 도로에 안 보여? 내 친구 중엔 타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기술사의 시선으로 초보자분들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수소차의 모든 것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수소차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돈 낭비인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물론 첫 번째, 수소차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원리부터 아주 쉽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전기차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스마트폰처럼 밖에서 전기를 빵빵하게 충전해 와서 쓰는 방식이죠. 반면에 수소차는 밖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차 안에 아예 소형 발전소를 통째로 싣고 다닙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기름 넣듯이 수소가스를 꽉 채워 넣으면 차 안에 있는 연료전지라는 마법의 발전기에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초등학교 때 건전지 2개를 물에 담가서 뽀글뽀글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실험 다들 기억하시죠? 수소차는 이걸 정확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차에 실린 수소와 밖에서 빨아들인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게 합니다. 둘이 찰떡같이 만나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전기가 찌릿 하고 발생합니다. 수소차는 바로 이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쌩쌩 돌려서 굴러가는 겁니다. 전기차랑 모터를 돌린다는 건 똑같은데 전기를 가져오는 방식만 다른 거죠. 여기서 끝내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연료전지가 전기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냥 산소가 아니라 아주 깨끗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발전기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앞에는 병원 수술실 뺨치는 엄청난 성능의 공기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수소차가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는 도로의 시커먼 미세먼지를 진공청소기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맑은 공기로 정화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전기를 만들고 남은 순수한 물만 똑똑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원리를 알았으니 장점을 볼까요? 친환경 말고도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전기차 오너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기 꽂아놓고 우동 먹고 화장실 다녀와도 아직 충전 중이라 답답하신 적 많죠? 수소차는 충전건을 꼽고 딱 5분이면 완충됩니다. 가솔린차 기름 넣는 속도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한 번 가득 채우면 주행거리도 600km를 훌쩍 넘습니다. 겨울철에 히터 좀 틀었다고 배터리가 뚝뚝 떨어져서 히터 끄고 덜덜 떨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전 빠르고 멀리 가고 공기까지 맑게 하니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죠. 와, 당장 계약하러 가야겠다. 잠깐 지갑 닫으세요. 아직 단점 얘기 안 했습니다. 본론 두 번째, 수소차 오너들의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아주 뼈 때리는 단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두가 아는 그 문제, 충전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없으면 옆 도시까지 원정 충전을 가야 합니다. 충전하러 가는데 가스를 쓰고 집에 오는데도 또 가스를 씁니다. 게다가 충전소에 갔는데 내 앞에 택시라도 3대 서 있다? 그날 약속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수소는 어마어마한 고압으로 압축해서 차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차가 충전을 끝내면 충전기가 다시 압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연속으로 팍팍 넣을 수가 없어요. 충전기가 고장도 자주 나서 앱으로 고장 났는지 확인 안 하고 가면 낭패를 봅니다. 두 번째 단점, 연료비가 생각보다 비싸졌습니다. 원래 수소는 가솔린보다 훨씬 싸야 정상인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 비용과 운송비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친환경차 혜택 보려고 샀는데 가득 충전하면 유지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비슷하거나 더 비싸질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리비 폭탄의 공포입니다. 아까 전기를 만드는 마법의 상자, 연료전지 기억하시죠? 이 안에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백금 같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귀금속이 들어갑니다. 만약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이 부품이 고장났다? 수리비 수천만 원 나옵니다.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땡인데 수소차는 수소 탱크, 공기 필터, 연료전지, 모터, 심지어 보조 배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이 많다는 건 고장날 확률도 높고 무거워진다는 뜻이죠.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 수소차는 뽕망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승용차 시장에서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죠. 승용차는 작아서 수소 탱크를 크게 넣기도 힘들고 완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가 훨씬 편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이 들어갑니다. 수소의 진짜 무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럭, 고속버스, 지게차 같은 상용차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녀석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하루 종일 장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대형 트럭을 전기로 굴리려면 배터리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커야겠죠.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정작 실어야 할 택배나 화물을 못 싣는 코미디가 발생합니다. 충전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리니 일해야 할 트럭 기사님들 복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상용차에는 가볍고 충전 빠른 수소가 정답입니다. 탱크 크기만 키우면 멀리 갈 수 있고 충전도 10분이면 끝나니까 기사님들 휴식 시간에 딱 맞죠.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수소 트럭이나 버스를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수소가 무조건 깨끗하기만 할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수소는 100% 친환경이 아닙니다.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화학적으로 뽑아내는 그레이 수소거든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과학자들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수소를 만들거나 남는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완벽한 친환경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미친 듯이 연구 중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진정한 수소 시대가 열리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소차. 당장 우리 집 패밀리카로 사기엔 충전 인프라 스트레스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고 미래의 거대한 트럭과 선박들을 움직이기 위해 인류가 반드시 키워내야 할 미완의 대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저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이니 제어기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수소차에는 VCU라는 아주 똑똑한 두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수소량, 산소량, 모터 속도를 1초에도 수백 번씩 계산해서 차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에도 작지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연료전지에서 만든 전기를 잠시 보관해야 하니까요. 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BMS는 과충전되지 않게, 불나지 않게 감시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서도 배터리 안전은 생명입니다.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는 연료전지와 모터를 같이 쓴다는 점에서 은근히 형제 같습니다. 둘 다 배터리 전지가 모자라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위기를 탈출하니까요. 어쩌면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미래의 대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전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액화수소입니다. 기체 상태인 수소를 영하 253도로 꽝꽝 얼려서 액체로 만드는 건데요. 부피가 확 줄어들어서 충전소 탱크에 훨씬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수소 시내버스가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이 없어서 시끄럽지도 않고 덜덜거리는 진동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타기에도 승차감이 끝내줍니다. 버스 꽁무니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시면 아, 저게 수소버스구나 하시면 됩니다. 수소차의 무게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차는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를 무식하게 많이 달아야 해서 차가 엄청 무거워집니다. 타이어도 빨리 닳죠. 하지만 수소차는 탱크에 가스만 더 채우면 되니까 차체 무게 증가가 전기차보다 훨씬 적습니다. 타이어 마모나 도로 파손 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수소가스 싣고 다니다가 터지면 수소폭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는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 섬유로 둘둘 말아서 만듭니다. 총을 쏴도 안 뚫리고 불 속에 던져 넣어도 폭발하지 않게 가스만 살살 빼내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혹시라도 누출이 되더라도 바닥에 고여서 불이 붙는 LPG와 달리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가솔린보다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겨울철 주행거리, 이게 찐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20에서 30%씩 훅훅 날아가죠. 수소차는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만들 때 열이 팍팍 발생합니다. 그 남는 열로 히터를 틀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주행거리가 거의 줄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이웃끼리 싸우는 거 많이 보셨죠? 수소차는 아예 밖에서 충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퇴근 후 주차장에서 충전기 빈자리 찾느라 눈치 게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겐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요즘 차박이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차량 외부로 전기를 뽑아 쓰는 기능은 그야말로 발전기 그 자체입니다. 전기차는 캠핑장 가서 전기 펑펑 쓰다가 집에 돌아갈 배터리가 모자랄까봐 전전긍긍하지만 수소차는 뒤에 빵빵한 수소 탱크가 있으니 걱정 없이 전기 그릴로 고기 굽고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넘어서 배와 비행기에도 수소가 쓰일 겁니다. 바다를 건너는 거대한 화물선이나 유조선이 자동차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거대한 수소 연료전지를 달면 바다 공기도 엄청나게 깨끗해지겠죠. 유럽에서는 이미 전선이 깔려있지 않은 시골길을 달리는 수소기차가 상용화되어 달리고 있습니다. 디젤 기차를 밀어내고 말이죠. 이처럼 수소의 활용 범위는 모빌리티 전체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 경제에 진심입니다. 수소차를 사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 없이는 당장 살 엄두가 안 나는 가격이니까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연료전지 가격도 배터리 가격처럼 점점 뚝뚝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백금을 대체할 저렴한 신소재가 개발된다면 그때는 수소차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대중화가 시작되는 거죠. 결국 수소차 대중화의 열쇠는 수소 가격의 안정화와 집 앞 주유소만큼 흔해진 충전 인프라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허들만 넘으면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모두 뛰어넘는 궁극의 모빌리티 시대가 오는 겁니다. 특히 매일 아이들을 태우고 동네를 도는 학원버스나 유치원버스가 수소차로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매연 마실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소차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새벽에 골목길을 누비는 쓰레기 수거차나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매연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조용한 수소 트럭으로 바뀌면 시민들도 좋고 기사님들도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충전소 하나 짓는데 수십억 원이 들고 주민들 반대도 심해서 인프라 확장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보다 훨씬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이 과도기를 잘 견뎌내는 게 숙제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그럼 나는 지금 수소차 사야 해? 말아야 해? 결론 내려드립니다. 집에서 반경 5km 이내 혹은 출퇴근길에 수소 충전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 친환경 SUV를 원한다. 그러면 보조금 받고 구매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엔 아직 충전소가 없고 한 달에 한 번은 장거리 여행을 자주 간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충전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수소차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역사에서 내연기관이 저물고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소 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미래 먹거리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적이 아닙니다. 도심 승용차는 전기가 맞고 장거리 상용차는 수소가 맡으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수소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 기술도 저 기술사 테레비와 함께라면 라면 끓이기보다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지식을 한 뼘 더 넓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수소보다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찰지고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사 테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